623번입니다. 자, 좌표 평면에서 크기가 2m 플러스 1파이 플러스 마이너스 1의 n제곱 곱하기 3분의 m파이인 이 각을 나타내는 동격을 OPN이라고 하자고 했습니다. 자, 이럴 때 OP2, 3, 4 이렇게 O100 중에서 즉 OP2부터 OP100까지니까 요 몇 개 중에서 99개 중에서 바로 동경 OP와 일치하는 동경의 개수를 구하라고 합니다. 그러면 이 동경 OP1과 일치하기 위해서는 바로 이 동경 OP1이 나타내는 각의 크기와 똑같은 각을 생각해 보면 되겠죠. 자, 그러면 우리는 이 PN에서 N이 바로 자연수 1, 2, 3으로 출발하니까 우리는 이 동경 OPN이 나타나는 이 각의 크기를 우리가 예를 들어서 세타 N이라고 한다면 세타 N이라고 하면 바로 이 OP1의 바로 각의 크기부터 한번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동경 OP1이 나타내는 바로 각의 크기를 세타1이라고 하면 되겠죠. 그러면 n자리에 1을 대입하면 자 2n 플러스 1은 여러분들 n은 1을 대입하면 3이 되고요. 2를 대입하면 바로 5가 되고 3을 대입하면 7이 되니까 홀수파이가 되는 것입니다. 따라서 1을 대입하면 3파이가 되겠네요. 자, 그리고 마이너스 1의 n제곱은 n이 짝수일 때는 플러스가 되니까 우리가 신경 쓸 필요 없고 곱하기 3n파이니까 n이 홀수일 때는 마이너스가 되니까 이 뒤에 있는 값과 곱해서 부호만 마이너스로 해주면 된다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이 마이너스 1의 n제곱 홀짝홀짝을 우리가 이 n의 값 홀짝홀짝에 따라서 부호가 마이너스 플러스 마이너스 플러스로 변하게 되겠죠. 따라서 n에다 1을 넣으면 홀수 마이너스 1의 홀수 제곱이가 마이너스가 되고요. 자, n자리에 1을 넣었으니까 바로 3분의 1파이가 되겠습니다. 즉 3분의 파이죠. 자, 얘가 바로 세타원, 즉 OP1의 동경이 나타내는 각의 크기가 되겠습니다. 근데 우리는 한 바퀴가 2파이잖아요. 그죠? 그럼 2파이를 제외해줘도 되겠죠. 2파이를 제외해주면 남는 것은 파이가 되겠네요. 그죠? 파이 마이너스 3분의 파이가 되어서 결론적으로 3분의 2파이가 바로 OP1의 동경이 나타내는 각의 크기가 되겠네요. 자, 그러면 바로 OP2는 바로 세타2니까 자, n에다가 2를 대입하면 바로 5파이가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 n이 2니까 짝수니까 플러스가 돼야 되면서 바로 3분의 2파이가 되겠네요. 자, 그럼 마찬가지로 우리가 한 바퀴가 2파이니까 2파이, 4파이는 제외시켜줘도 되겠네요. 그죠? 그럼 바로 파이 플러스 3분의 2파이가 되어서 결론적으로는 3분의 얼마가 됩니까? 5파이가 된다는 거죠. 자, 그러면 이 OP1의 동경과 OP2의 동경은 자, 일치하는 동경이 아니겠네요. 그죠? 우리가 3분의 2파이가 몇 도입니까? 3분의 파이가 60도이니까 사실 3분의 2파이는 바로 120도가 되는 거죠. 자, 120도라는 것은 사실 여러분들 자, 이 X축, Y축으로 이렇게 단위원을 우리가 그렸을 때 자, 이 바로 180도가 파이잖아요. 그죠? 따라서 120도라는 것은 이 180도를 자, 몇 등분? 3등분 나누었을 때 자, 한 칸이 바로 몇 도가 되니까 바로 60도가 되니까 두 칸이 바로 120도가 되겠죠. 따라서 여기서 말하는 세타 1은 바로 시초선으로부터 바로 60도가 몇 칸 움직이면 되겠다. 두 칸 움직인 이 부분이 바로 동경이 나타나는 게 OP1이 되는 것입니다. 이해가 되나요? 자, 그러면 이 3분의 5파이는 어떻게 되겠습니까? 3분의 5파이는 사실 파이 플러스 3분의 2파이잖아요. 그러면 이 3분의 2파이인 바로 OP1의 이 동경에서 파이만큼 더 가면 되니까 결론적으로 이 OP1과 바로 반대 방향으로 일직선 상에 놓이는 이 동경이 바로 OP2가 되겠다는 것입니다. 바로 이 두 개의 각의 차이가 얼마 차이가 난다?
바로 180도 파이가 차이가 나니까 OP1과 OP2는 서로 일직선상에 놓이나 바로 방향이 정반대가 된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이해가 되시나요? 자, 그러면 이제 우리는 세타3, 즉 OP3의 바로 동경이 나타내는 각의 크기를 한번 생각해 보면, 자, 3을 대입하면 바로 7파이가 되겠죠. 3을 대입하면 바로 마이너스 대 세제곱은 마이너스가 되면서 n에 3을 대입하면 얘가 파이가 되겠네요. 자, 파이는 자 7파에서 파이를 뺐으니까 결론적으로 얼마가 되겠다? 6파이가 되겠죠. 자, 6파이는 짝수파이, 즉 2파이의 3배가 되니까 그죠? 자, 한 바퀴 돌면 2파이, 두 바퀴 돌면 4파이, 세 바퀴 돌면 6파이가 되니까 바로 이 X축의 오른쪽, 즉 양의 방향으로 있는 이 X축 자체, 얘가 바로 OP3의 바로 동력이 된다는 것입니다. 아시겠죠? 자, 그러면 이제 OP4를 한번 생각해 볼까요? 그럼 n의 자리에 무엇을, 4를 대입하면 되니까, 자, 얘는 바로 몇 파이가 되고요? 9파이가 되고, 자, n에다가 4를 대입하면 짝수를 대입했으니까 마이너스 1의 짝수죠. 4제곱은 플러스가 되면서 바로 3분의 얼마가 된다? 4파이가 된다는 것을 알 수가 있을 것입니다. 자, 그러면 이 3분의 4파이는 3분의 3파이 플러스 3분의 파이와 같으니까 파이 플러스 3분의 파이죠. 그러면 얘가 파이를 1로 줘버리면 바로 얘는 10파이 플러스 3분의 파이라고 말을 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10파이는 2파이의 5배니까 없는 거랑 마찬가지죠. 그럼 이 각은 결론적으로 60도를 의미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세타1이 3분의 2파이 120도였으니까 바로 이 180도를 3등분 한다고 했잖아요. 그죠? 3등분 했을 때 2등분이 바로 120도니까 이 한 등분이 60도가 되겠죠. 그죠? 따라서 OP4는 바로 각이 60도를 나타내주는 바로 동경이 되죠. 물론 실질적으로는 바로 몇 바퀴를 돌고 2파이가 5번 있어야 되니까 바로 이 5번을 돈 다음에 3파이만큼 더 간 바로 OP4는 60도에 해당하는 동경이 된다는 것입니다. 자, 이제 세타 5, 세타 5를 구하면 n에다가 5를 대입하면 11파이가 되고요. 자, 이제는 홀수를 제곱해서 마이너스 1의 홀수 제곱이니까 마이너스고 3분의 5파이가 되겠습니다. 3분의 5파이가 되겠죠. 자, 그러면 이번엔 빼야 되니까 여기서 파이를 하나 줘버리면 11파이는 10파이 더하기 파이니까 파이 마이너스 3분의 5파이는 3분의 2파이가 되죠. 따라서 얘는 어떻게 10파이 플러스 무엇으로 하겠다? 3분의 얼마로 파이를 빌려주면 안 되겠네요. 3분의 5파이를 빼야 되니까 몇 파이를 빌려줘야 되겠다? 2파이를 빌려줘야 되겠죠. 그죠? 그러면 9파이 플러스 2파이를 11파이를 이렇게 보고 마이너스 3분의 5파이니까 2파이가 3분의 6파이니까 다시 계산하면 얘는 3분의 파이가 되겠습니다. 자, 그러므로 얘는 9파이 플러스 3분의 파이로 꼭 봐도 되겠죠. 자, 그러면 9파이는 우리가 짝수파이, 2파이, 4파이, 6파이, 8파이는 버려도 동경 위치는 똑같으니까 결론적으로 파이 플러스 3파이와 동경의 위치가 같다는 것을 알 수가 있죠. 그러면 파이만큼 가서 그 다음에 3분의 파이인 바로 60도를 더 가야 되니까 결론적으로 이 각이 60도, 3분의 파이였는데 여기도 60도가 되니까 결론적으로 P4와 P5, 이 OP4와 OP5도 바로 동경의 위치가 서로 정반대, 한 직선 위에 있는데 정반대의 위치에 있다고 말을 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이해가 되시죠? 자, 이제 세타 6을 구해보면, 자, n에다가 6을 대입하면 13파이가 되고요. 이제 플러스가 되겠죠. 자, 그리고 6을 대입하면 3분의 6파이, 바로 2파이가 되어서 바로 얼마가 되겠다? 15파이가 되죠. 자, 15파이는 자, 짝수 파이만큼 없애주면 결론적으로 누구와 동일하다? 파이와 동일하니까. 파이는 바로
이 X축 선상에서 바로 음의 방향 쪽으로 가는 이 점이 되겠죠. 여기가 바로 P6이 되어서 OP6은 바로 OP3와 바로 일직선상에 놓이면서 바로 방향이 반대가 된다는 것을 알 수가 있을 것입니다. 그러므로 P1과 P2가 서로 반대 방향, 자, P3와 P6이 서로 반대 방향, P4와 P5가 서로 반대 방향이면서 이 각이 모두 다 몇 도씩이 되어야 된다? 60도씩. 이 원을 몇 등분했다? 6등분했다고 생각하면 된다는 것입니다. 아시겠죠? 자, 그러면 세타 7을 한번 구해보면요. 7은 어떻게 되겠습니까? 바로 15파이가 되죠. 15파이 그리고 n이 홀수니까 마이너스가 되면 자 여기는 바로 7을 대입하면 3분의 7파이가 되겠습니다. 맞나요? 자 그러면 이번에는 15파이가 바로 짝수 파이만큼 제외해주면 얼마 남죠? 파이만 남으니까 실질적으로 이걸 계산해 주기 위해서는 얘가 지금 어떻습니까? 바로 이 2파이보다 크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자 15파이를 12파이 플러스 3 12파이 플러스 3파이로 보고 마이너스 3분의 7파이라고 생각한다면 12파이는 짝수파이 2파이의 6배니까 자 생각할 필요 없고 자 3파이가 바로 3분의 9파이니까 따라서 3분의 얼마가 된다? 2파이가 되죠. 자, 이렇게 3분의 2파이가 나왔잖아요. 자, 그런데 우리 어디서 3분의 2파이를 본 적이 있죠. 바로 어디에서 보았나요? 바로 세타1이 무엇이다? 동경이 3분의 2파이에 해당하는 거잖아요. 그러면 이 세타 7도 누구에 해당된다? 3분의 7에, 3분의 2파이에 해당되니까 바로 이 OP7은 또 어디에 위치한다? P1의 자리와 똑같이 위치한다는 것을 알 수가 있겠죠. 이해됩니까? 자, 동경의 위치가 같게 표현할 수가 있잖아요. 이해되나요? 그러면 아마도 세타 8을 계산하면 바로 P8은 누구와 P2와 아마도 각각 나올 것입니다. 자, 8을 대입하면 17파이가 되고요. 차를 대입하면 플러스가 되면서 바로 3분의 얼마가 된다? 바로 8파이가 되겠죠. 자, 그런데 3분의 8파이는 2파이 플러스 3분의 2파이잖아요. 2파이 플러스 3분의 2파이가 되니까 결론적으로 19파이 더하기 3분의 2파이가 되겠죠. 자, 그러면, 자, 짝수 파이는 없애주면 되니까 18파이까지 없애줘버리면 남는 것이 파이 플러스 3분의 2파이가 되니까 어떻습니까? 바로 이 파이 플러스 3분의 2파이와 여기 있는 파이 플러스 3분의 2파이가 똑같죠. 즉, 얘가 3분의 5파이잖아요. 자, 그러므로 3분의 이 파이 플러스 3분의 2파이는 또 이 세타 7과 또 어떻게 된다? 일직선상에 놓이면서 정반대의 위치에 있겠죠. 왜? 파이만큼 차이 나니까. 따라서 여기가 바로 뭐 된다? P8이 된다는 것입니다. 자, 그럼 P9는 어디일까요? 여기가 P9겠죠. P10은 여기가 되겠죠. 이런 규칙으로 될 것입니다. P11은 또 여기가 되고, P12는 여기가 또 되겠죠. 그럼 P13이 다시 P1과 똑같을 거예요. 이런 식으로 P14가 여기가 되고 P15가 여기가 되고 이런 식으로 진행이 될 것이라는 것입니다. 이해가 되십니까? 그러므로 동경 OP와 일치하는 동경을 한번 생각해 보면 자, OP와 일치하니까 자, O는 적지 말고 P1만 한번 생각해 볼까요? P1의 위치와 같아지는 것은 아마도 P7이 되죠. 즉, 몇 개씩 주기가 생긴다? 바로 세타1이 3분의 2파이고 세타7이 3분의 2파니까 바로 주기가 얼마다? 바로 6이 된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겠네요. 그죠? 따라서 다음은 6을 더하면 되니까 바로 P13이 되겠죠. 자, 다음은 6을 더하면 P19가 될 것입니다. 자, 이런 식으로 계속 진행이 되겠죠.
자, 그러면 우리는 OP 100까지 생각해야 되니까. 자, 100보다 작은 수 중에서 자, 2, 1, 7, 13, 19는 바로 주기가 6이기 때문에 이 수들의 공통점은 6으로 나누었을 때 나머지가 얼마인 것들이다? 1인 것들이죠. 6으로 나누었을 때 나머지가 1인 것들입니다. 자, 그러면 우리는 자, 100까지를 생각하니까 100을 6으로 나누어 보는 거예요. 그러면 6일은 6에 여기가 40이 되어서 66이 얼마가 된다? 36이 되니까 나머지가 4가 되죠. 그러면 100이라는 것은 6으로 나누었을 때 나머지가 얼마가 된다? 4가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나머지가 얼마가 되는 것들을 찾아야 된다? 1이 되는 것을 찾아야 되니까 결론적으로 나머지가 3개가 줄어들어야 되겠죠. 그러면 바로 97이 바로 어떻게 되겠다? 마지막으로 6으로 나누었을 때 나머지 1이 되는 숫자가 된다는 것입니다. 의미가 이해되십니까? 아시겠죠? 따라서 여러분들이 실질적으로 97을 6으로 나눠보면 6일은 6에다가 37이니까 66이 36이 되어서 바로 나머지가 1이 된다는 것을 알 수가 있죠. 이해되나요? 자, 이렇게 여러분들이 자, 6으로 나누었을 때 나머지가 1이 되는 수들을 여러분들이 찾아주면 된다는 거죠. 100보다 작거나 같은 수 중에서 바로 6으로 나누었을 때 바로 나머지 1이 되는 가장 큰 수는 97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럼 이 개수를 세려주면 되겠죠. 근데 조심할 것은 동경 OP와 일치하는 동경의 개수니까 동경 OP는 우리가 카운트 할 필요 있다 없다? 카운트 할 필요 없으니까 요 개수만 우리가 생각하면 된다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보세요. 이 7이라는 것은 보세요. 자, 주기가 6일 때 6 곱하기 1에다가 1을 더하면 되겠죠. 우리가 나머지가 1이 돼야 된다고 그랬으니까. 13은 6 곱하기 2에다가 1이 되겠죠. 19는 6 곱하기 3에다가 1을 더하면 되겠죠. 그럼 97은 어떻게 되겠습니까? 조금 전에 봤다시피 여기에 해봤잖아요. 그죠? 6 곱하기 얼마? 16에다가 1을 더하면 되겠죠. 그러면 여기에서 변하는 숫자 1, 2, 3 해서 얼마까지? 16까지가 나오니까 이 전체의 바로 숫자 개수는 몇 개가 된다? 바로 16개가 된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정답은 3번이 되는 거죠. 우리 이 개수를 세릴 때는 우리가 개수가 한 개, 두 개, 세 개 이렇게 세릴 때는 그것은 바로 무엇입니까? 자연수의 바로 숫자 1, 2, 3과 똑같잖아요. 따라서 이 7이 6 곱하기 1에다가 플러스 1, 나머지 1이죠. 13은 6 곱하기 2 플러스 1이고, 19는 6 곱하기 3 플러스 1이니까, 97은 6 곱하기 16 플러스 1이라는 거예요. 그러면 바로 7이 첫 번째면 13은 두 번째, 19는 세 번째, 97은 16번째의 숫자가 되니까 P1과 같은, 맞죠? 같은 동경의 위치, 즉 동경의 위치가 일치하는 것은 16개라고 말을 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아시겠나요? 자, 이런 문제가 나왔을 때 여러분들이 그냥 이 n에다가 1, 2, 3, 4만 대입하는 것이 아니라 반드시 이 그래프상의 단위원과 동경의 위치 관계를 생각해 보면서 나타내 줘야 된다는 것입니다. 먼저 여기에서 3분의 2파이와 3분의 5파, 이 3분의 5파이는 파이에다가 3분의 2파이를 더했기 때문에 3분의 2파이가 똑같잖아요. 이 3분의 2파이에다가 얼마만큼 더 가면 된다. 파이만큼 더 가면 되니까 결론적으로 바로 OP1과 OP2는 서로 일직선상의 동경이 놓이나 그 방향은 정반대 방향에 있으니까 바로 OP2의 동경도 우리가 찾을 수가 있는 거고 그러다 보면 OP3, OP4 이렇게 하나씩 동경을 찾아보니까
결론적으로 이 한 바퀴 360도를 몇 등분 나눈 꼴이 된다? 6등분으로 나눈 꼴이 되기 때문에 P1과 같은 동경은 바로 주기가 6에 해당되므로 6, P7, P13, P19 이런 식으로 여러분들이 하나씩 체크를 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아시겠죠? 624번입니다. 백이하의 자연수 n에 대하여 5분의 n파이가 제2사분면 각이 되도록 하는 이 n의 최소값을 자 m이라고 하고 7분의 n파이가 제3사분면 각이 되도록 하는 n의 최대값을 라지 m이라고 할 때 최대값과 최소값의 차를 구하라고 하네요. 자, 그러면 바로 일반각 형태로 나타내줘야 되겠죠. 이 5분의 n파이가 5분의 n파이가 자 여기서 n은 1부터 100까지의 자연수가 되겠습니다. 그런데 이사분면각을 나타내줘야 되니까 이사분면각은 90도와 바로 180도 사이 즉 2분의 파이와 파이 사이가 되잖아요. 그죠? 그럼 우리가 일반적으로 이렇게 세타라고 표현했을 때는 그 2분의 파이 앞에 뭐를 붙여줬죠? 2n 파이를 붙여줬죠. 왜? 한 바퀴가 2파이, 두 바퀴가 4파이 이렇게 되니까. 그런데 여기 n을 썼으니까 우리는 다른 문자로 2k 파이로 붙여보겠습니다. 그러면서 일반각으로 나타내줘야 되니까 2분의 파이만 적으면 안 되고 우리가 보통 쓰던 2n 파이 2n을 여기에 사용했으니까 바로 k로 바꾸어서 쓰겠다는 것입니다. 그럼 여기도 2n 파이 형태인 2k 파이를 적어주고 바로 파이를 더해주면 되겠죠. 즉, 이사분면각이 90도와 180도 사이라는 것을 일반각 형태로 나타내 줬습니다. 자, 그러면 여기에서 K는 무엇이죠? 우리 EM 파이라고 적었을 때는 바로 N이 정수라고 했었잖아요. 그죠? 그런데 이 여기에서 이 5분의 n파이가 2사분면 각인데 이 n의 값은 무엇입니까? 자연수 1부터 시작하는 자연수죠. 그러면 5분의 파이가 가장 작은 각이잖아요. 그죠? 맞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는 K를 바로 일반적인 정수라고 표현하면 안 되고 바로 정수는 양의 정수, 음의 정수, 영도 있으니까 자, 음의 정수는 될 필요가 없겠죠. 얘가 바로 양수가 되니까 따라서 K는 바로 자연수라고 표현해 주면 되겠습니다. 그러나 K가 0이면 2분의 파이보다는 클 수가 있죠. n이 1이면 5분의 파이가 물론 2분의 파이보다는 5분의 파이가 좀 더 작지만 여기에 K에 바로 0을 대입하면 얘가 파이가 되니까 우리는 일단 K는 음이 아닌 정수 이렇게만 우리가 한번 표현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음이 아닌 정수를 선생님은 간단하게 음화정으로 표현을 할게요. 자, 뭐, 꼭 이 표현을 안 해도 문제 푸는 데는 크게 상관이 없을 거예요. 자, 그런데 우리는 100 이하의 자연수니까 우리가 n의 바로 범위를 찾아보면 되겠죠. 그죠? 자, 그래서 자, 양변에 모두 다 파이로 나누어 주면 여기 파이, 여기 파이, 여기 파이. 그리고 여기도 파이, 각각 파이가 다 약분이 되고 양변에 5배를 해주면 되겠죠. 왜냐하면 우리는 n의 값을 찾아야 되니까 5배를 하면 여기는 10K가 되고요. 여기는 바로 2분의 5가 되겠네요. 자, 여기를 5배를 하면 n이 됩니다. 그리고 여기는 5배를 하면 바로 10K가 되면서 여기는 약분에서 1이었으니까 5배를 하면 5가 된다는 거죠. 자, 그런데 N은 바로 100 이하의 자연수라고 했거든요. 근데 K가 맞아, 음이 아닌 정수니까 얘 또한 바로 0을 포함한 자연수가 되겠죠. 얘도 0을 포함한 자연수가 되니까 우리가 이 N 자체가 자연수가 되어야 하기 때문에 2분의 5가 2.5잖아요. 그죠? 2.5이기 때문에 이 N의 값은 10K보다는
3이 더 커야 되겠죠. 얘가 10K 플러스 2.5니까 이 n이 자연수가 되기 위해서는 10K 플러스 3 또는 10K 플러스 4가 되어버리면 5는 될 수가 없죠. 여기 꼴이 없으니까. 그죠? 이 두 개의 정수로 표현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이해가 되나요? 자, 이럴 때 바로 이 n의 최소값을 구하라고 했으니까 바로 이 k가 의미하는 정수니까 이 값이 가장 작기 위해서는 k 자리에 가장 작은 정수, 즉 0을 대입해 주면 되겠죠. 따라서 이때는 3이고 이때는 4가 되겠죠. 물론 k가 1이 돼버리면 얘는 13, 얘는 14. 2를 대입하면 23, 24. 이처럼 n의 값은 100 이하의 자연수이기 때문에 많이 있을 거예요. 그 중에 바로 최소값을 구하라고 했으니까 그 최소값 바로 3이 여기서 의미하는 바로 스몰 m의 값이 된다는 것입니다. 이해가 되시나요? 자, 이런 형태로 찾아주면 되겠죠. 그러면 두 번째도 마찬가지예요. 이번에는 무엇입니까? 3, 4분면 각이죠. 3, 4분면 각은 자, 동일하게 K로 표현하겠습니다. 3, 4분면 각은 바로 무엇으로? 파이보다는 커야 되겠죠. 누가? 7분의 n파이가. 그리고 누구보다는 2분의 3파이보다는 작아야 되겠죠. 따라서 2k파이 플러스 2분의 3파이라고 나타내고 자 여기에서 k는 동일하게 음이 아닌 정수 이렇게 표현하면 되겠죠. 자 그러면 마찬가지로 양변에 파이 모두 다 양변의 파이로 나누어서 파를 없애주고 자 이제 7배를 해주면 여기는 14K가 되죠. 그리고 플러스 1이 되겠네요. 자 여기는 N이 되겠네요. 자 여기는 14K에다가 자 7을 곱해주면 여기가 2분의 3이니까 바로 2분의 21이 되겠습니다. 맞나요? 자, 그러면 2분의 20이란 약 얼마이죠? 10점 얼마가 되겠죠? 그죠? 10보다 조금 큰 수가 되겠네요. 자, 그러면 이 n은 바로 100 이하의 바로 자연수가 되어야 되는데, 자, 14K도 우리가 자연수가 되고, 맞죠? 1도 자연수니까 얘보다 커야 되니까 결론적으로 여기가 14K에다가 미안합니다. 7을 곱했으니까 1이 아니고 7이 되어야 되죠. 그죠? 7을 곱했으니까 약분해서 1이었으니까 7이 되면 결론적으로 14K 플러스 7보다 큰 8 그리고 14K 플러스 9 14K 플러스 누구까지 되겠습니까? 얘가 10점 얼마니까 바로 14K 플러스 10까지 바로 L의 값이 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자, 이럴 때 이번에는 바로 이 N의 최대값을 구하라고 했으니까 우리가 K 자리에 얼마를 더하면 최대가 될까요? 가장 클 수 있는 숫자는 이 숫자가 될까요? 자, 100 이하를 찾아야 되니까 자, 약 얼마? 5를 대입하면 얼마죠? 5, 4, 20, 80밖에 안 되니까 6을 대입해봅시다. 6을 대입하면 14 곱하기 6이 얼마입니까? 84가 되죠. 84. 따라서 요 값이 얼마가 되겠습니까? 94가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K가 6일 때는 얘가 94, 얘가 93, 얘가 92죠. 그런데 K가 7이 돼버리면 얘가 얼마 됩니까? 14 곱하기 7이 얼마죠? 7, 4, 28. 98에다가 8을 더하면 얘가 106이 되어서 100이 넘어서죠. n의 값이. 따라서 100 이하의 자연수 중에서 가장 큰 자연수는 누가 되겠다? 여기서는 94가 된다는 것입니다. 얘가 바로 뭐가 된다? 라지 m이 된다는 거죠. 따라서 라지 m에서 스몰 m을 빼면 라지 m은 94가 되고요. 스몰 m은 여기서 3을 찾았죠. 3이 되니까 결론적으로 이 문제의 최종 정답은 얼마가 된다? 91이 된다는 것을 알 수 있다는 것입니다. 바로 일반각으로 표현해서 바로 이 n의 값이 100 이하의 자연수라고 했으니까 자연수 값을 찾은 다음에
가장 작은 값, 가장 큰 값이 되는 것을 찾아주면 된다는 것입니다. 이해되시죠? 625번입니다. 자, 그림과 같이 반지름의 길이가 6인 원에, 자, 이 큰 원의 반지름의 길이가 6이라는 거예요. 그 원에 내접하는, 이렇게 내접하는, 하는 크기가 같은 6개의 원이 서로 외접한다고 하죠. 이 원 6개는 서로 반지름이 똑같은 원이고 서로 합동인 원인데, 이 하나의 작은 원이 자, 이 가장 큰 원에 서로 각각 뭐하고 내접을 하면서 원과 원끼리는 서로 뭐한다? 외접을 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자, 이럴 때 색칠한 부분의 넓이를 구해봐 달라는 거죠. 자, 선생님이 공통수학 2에서 원의 방정식을 공부할 때 원과 원의 위치 관계의 바로 원의 러브 스토리 기억나나요? 내접과 외접. 그때 했던 말인데 우리가 원에서는 일반적으로 가장 중요한 게 누구죠? 바로 원의 중심과 바로 반지름이죠. 그죠? 자, 그런데 이 원과 이 하나의 원이 서로 뭐하고 있다? 바로 내접하고 있죠. 자, 내접하고 있을 때 기억나나요? 큰 원의 중심, 이 작은 원의 중심, 그리고 접하는 이 접점. 이 세 점은 어떻게 한 직선상에 놓인다는 거 기억하고 있습니까? 자, 원과 원이 바로 뭐 하고 있을 때 내접하고 있을 때 각각의 원의 중심과 이 무엇 바로 접점은 서로 한 직선상에 놓인다고 이야기했습니다. 그러면 마찬가지로 다른 쪽도 우리가 생각할 때 이렇게 그어 본다면 이 원의 중심과 작은 원의 중심과 바로 여기 두 원이 맞는 이 접점은 한 직선상에 놓인다는 것입니다. 자, 또한 이번에는 두 원이 외접하고 있죠. 외접. 외접하고 있으면 자, 각각의 원의 중심과 외접하면 바로 여기에 접점이 발생하죠. 자, 이 또한 어떻다? 한 직선상에 놓인다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아시겠나요? 그래서 외접을 하든 내접을 하든 자, 모두 다 어떻다? 바로 각각의 원의 중심과 그 접점은 일직선상에 놓인다는 거 꼭 기억해 주기 바랍니다. 그러면 모두 어떻습니까? 각각의 원과 중심과 접점을 연결하면 자, 바로 이게 바로 우리가 뭐가 된다? 지름이 된다는 거죠. 이렇게 그어버리면 지름이 될 수밖에 없겠죠. 이렇게 그어버리면 지름이 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이해가 되나요? 자, 그럴 수밖에 없는 거죠. 이 원의 중심과 이 원의 중심과 이 바로 접점은 일직선상에 놓이고 이 중심과 이 중심과 이 접점이 일직선상에 놓이니까 자, 원이 6개밖에 없죠. 사실 이 각이 몇 도가 되겠습니까? 60도가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60도가 되는 바로 부채꼴 모양이 된다는 거죠. 이해가 되나요? 요 하나가 부채꼴이 바로 60도짜리 부채꼴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이렇게 볼 수도 있겠지만, 그러면 우리가 또 다른 방법으로, 자, 각각이 접하고 있으니까, 자, 이 접점과 이 접점, 서로 외접하고 있는 이 두 개의 선을 뭐 해도, 그어도, 이 자체가 원의 지름이 된다는 거죠. 이렇게 꺼도 원의 지름이 되고, 이렇게 꺼도 원의 지름이 된다는 것을 알 수가 있겠죠. 아시겠나요? 이 점이 바로 원의 중심이 된다는 거죠. 이해되나요? 그러면 이 빗금친 부분에 이 6개의 바로 무엇을 넓이는 똑같다고 말을 할 수가 있다는 거죠. 그러면 하나만 구해서 몇 배를 하면 되겠다?
바로 6배를 하면 된다는 것입니다. 아시겠나요? 자, 그래서 요 하나의 부채꼴만 선생님이 조금 확대를 하여 다시 한번 그려보면, 자, 이 형태가 되면서, 자, 그려보면, 자, 이런 하나의 부채꼴, 즉, 여기에 OAB, 이 부채꼴을 여기에 하나로 확대를 해서 나타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 하나의 부채꼴 안에 이 원이 서로 이렇게 호에도 접하고 여기 부채꼴의 반지름에도 각각 이 원이 접한다고 볼 수가 있죠. 그럼 원이 이 선에 접해버리면 바로 접점과 무슨 관계? 수직 관계를 이루겠네요. 그러면 결론적으로 이 점과 바로 중심과 접점은 일직선상에 놓이기 때문에 이 OF를 대칭축으로 접으면 이 부채꼴이 반으로 접히겠죠. 그 말은 결론적으로 여기에서 우리가 이렇게 그어 놓았잖아요. 그죠? 그어 놓으면 바로 이 색칠된 부분과 이 색칠된 부분의 넓이도 어떻다? 똑같다는 것을 알 수가 있겠네요. 따라서 결론적으로 요 하나의 넓이만 구할 수가 있다면 전체 몇 배를 해주면 될까요? 바로 12배를 해주면 되겠죠. 요거의 두 배가 요 하나니까 그게 또 6배를 해야 되니까 12배를 하면 된다. 즉, 요 하나의 바로 넓이만 구하면 된다는 거죠. 자, 그러면 항상 원이 어떤 선분과 접하면 이 OA와 OB가 이 원에 대한 접선이니까 접선과 연결해서 90도를 그으면 직각삼각형을 만들 수 있고 이 직각삼각형에서 바로 이 부채꼴 넓이를 빼어주면 바로 이 빗금잼 부분의 넓이를 알 수가 있다는 거죠. 자,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는 길이를 알아야 되는데 이 큰 원의 반지름은 6이라고 했어요. 그 말은 여기에서 OF의 길이가 지금 얼마가 된다는 거죠? OF의 길이가 6이 된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 우리가 이 작은 원의 이 반지름을 알아야지만 반지름을 우리가 R이라고 놓고 왜냐하면 요 부채꼴의 넓이를 구해야 되니까 반지름을 알아야 되겠죠. 그러면 이 하나의 각이 원래 몇 도였죠? 바로 60도였잖아요. 얘가 60도였으니까 자, 각은 하나, 요 각은 하나가 얼마가 된다? 바로 60도, 60도였으니까 반으로 자르면 30도, 즉 6분의 파이가 된다는 것을 알 수 있다는 것입니다. 자, 따라서 요 직각삼각형은 30도, 60도, 90도의 바로 1대 루트 3대 2의 비율을 가지는 직각삼각형이 되는 거죠. 맞나요? 자, 우리가 60도를 좀 더 멋있게 적어 본다면 이 각은 바로 3분의 파이가 된다는 것입니다. 맞죠? 자, 그러면 비율이 1대 루트 3대 2가 되잖아요. 그런데 이 OD를 반지름 R로 둔다면 이 OC는 2R이 될 것이고, 자, 진한 색깔로 표현합시다. 이 OC는 2R이 될 것이고, OD는 바로 루트 3R이 되어서 1대 루트 3대 2가 되는 거죠. 아시겠나요? 자, 그러면 우리는 바로 R을 구해내면 되니까 요 CF 길이도 어떻게 됩니까? R이 되죠. 자, 따라서 OF 길이는 OC 길이와 CF 길이를 더하면 되는데 2R과 R이니까 2R과 R을 더한 것이 결론적으로 6이 되므로 3R이 얼마가 되어서 6이 되어서 이 반지름 길이가 얼마가 된다? 2가 된다는 것을 구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아시겠나요? 자, 그러면 반지름 길이가 2를 구했으니까 결론적으로 이 길이 자체를 적어 본다면 자, 여기가 길이가 2가 되었으므로 자, 이 길이는 얼마가 되고 4가 되고요. 바로 OD 길이는 루트 3배, 루트 3배인
2 루트 3이 되는 거죠. 그리고 이 각은 바로 60도인 3분의 파이가 된다는 것입니다. 자, 따라서 하나의 이 빗금친 부분의 넓이는 직각삼각형에서 부채꼴의 넓이를 빼면 되니까 직각삼각형의 넓이 2분의 1 밑변 2 루트 3이죠. 높이가 바로 2가 되잖아요. 이 넓이에서 부채꼴의 넓이를 빼면 되니까 부채꼴의 반지름과 중심각을 알면 2분의 1 r 제곱 세타를 이용하면 되죠. 2분의 1의 반지름 제곱의 세타를 이용하면 요게 바로 요 빗금 친 것의 넓이가 되고 이 넓이에 몇 배를 해주면 되겠다. 12배를 해주면 전체 빗금 친 부분의 넓이가 된다는 것입니다. 자, 따라서 2와 2가 약분이 되어서 12배의 2 루트 3 마이너스 얘는 2와 하나 약분하면 3분의 2 파이가 되겠네요. 자, 따라서 12로 전개하면 바로 24 루트 3에 자, 3과 12는 약분되면 4니까 결론적으로 8파이가 되어서 최종적인 빗금친 부분의 넓이가 된다는 것입니다. 자, 따라서 PQ는 정수라고 했잖아요. 그죠? 루트 3 앞에가 P니까 P는 24가 되고요. 플러스 Q파이니까 Q값은 얼마 된다? 마이너스 8이 되어서 P 플러스 Q는 24에서 8을 뺀 바로 얼마가 되겠다? 16이 된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는 것입니다. 아시겠습니까? 첫 번째 이야기했던 거 무엇이었죠? 두 원이 외접을 하든 내접을 하든 두 원의 중심과 접점은 한 직선상에 놓이게 되니까 결론적으로 이 지름이 바로 두 원의 바로 뭐가 된다? 바로 내접선이 되는 거죠. 공통 내접선이 되어서 자, 이 분모의 넓이는 바로 6개의 넓이가 똑같은데 그것도 다시 또 잘라서 생각해 본다면 요 빗금친 하나의 넓이에 몇 배가 되면 되겠다? 12배가 되면 우리가 찾아낼 수 있다는 것입니다. 아시겠죠? 자, 그때 그 B급진 부분의 넓이를 자, 직각삼각형의 넓이에서 부채꼴 넓이를 빼면 되니까 바로 이 반지름의 길이를 알아야 되겠죠. 그리고 이 각은 요 하나가 60도였으니까 2등분 되니까 여기는 30도가 되죠. 사실 얘가 또 왜 2등분이 되느냐 하면요. 우리 중학교 때 다 했던 건데 자, 이 길이와 이 길이는 반지름이죠. 그리고 여기가 직각이 똑같고요. 얘가 공통변이잖아요. 그죠? 따라서 두 삼각형은 합동이죠. 따라서 이 각과 이 각도 바로 서로 같아야 되기 때문에 자, 이 전체 각이 60도이므로 하나의 각은 얼마가 되고 30도가 되고 따라서 여기는 60도가 되는 3분의 파이가 된다는 것입니다. 부채꼴의 넓이를 구하기 위해서는 라디안으로 표현해야 되니까 바로 그 60도를 3분의 파이로 표현해서 부채꼴의 넓이를 빼주면 빗금친 부분의 넓이를 구할 수 있어서 12배를 하면 전체 색칠한 부분의 넓이를 구할 수 있는 것입니다. 아시겠죠? 626번 문제가 참 길죠. 자, 간단하게 읽어보면요. 큰 원의 반지름은 10이고요. 이 작은 원의 반지름은 6이에요. 자, 두 원의 중심이 자, O로 일치한다고 했죠. 예, 이런 원을 중심이 같다고 해서 중심이 같을 동자 한자말입니다. 바로 동심원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자, 이렇게 중심이 같은 원에서 하나의 반지름은 4, 더 큰 원의 반지름은 10인 두 원이 있는데요. 자, A점과 C점에서 이 점피가 자, 모두 다 시계 방향으로 자, P점은 A에서 출발하고요. 자, Q점은 C에서 출발한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움직이는 속도는 일정하게 움직이는데 이 P점은 이 원을 한 바퀴 도는데 몇 초? 30초가 걸리고 Q점은 이 작은 원을 도는데도 우리가 60초가 움직이니까
결론적으로 점P가 점Q보다는 자, 속도가 빠르다는 것을 알 수가 있겠죠. 이때 처음에는 원의 네모가 모두 흰색이었는데, 자, 이 선분 OP와 OQ가 회전하면서 지나간 부분을 이 흰색이었다면 노란색으로, 노란색이었다면 흰색으로 바꾼다고 합니다. 자, 이럴 때 PQ가 동시에 출발하여 500초 후에 노란색 부분의 넓이를 구해보라고 하죠. 자, 그러면 500초 후에 노란색이 어떻게 칠해져 있는지를 우리가 생각을 해봐야 되는데, 처음부터 500초가 되는 것을 생각하기는 어렵잖아요. 그죠? 자, 그래서 이 점피는 우리가 30초 만에 한 바퀴를 돌고, 점큐는 60초 만에 한 바퀴를 도니까, 우리 점피가 더 빠르기 때문에 우리가 30초 간격으로 한번 생각해 보자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점피는 30초 만에 돌면 자기 자리로 다시 돌아오겠지만, 점큐는 한 바퀴가 60초 만에 돌기 때문에 30초까지는 반 바퀴를 돌 수밖에 없겠죠. 그러면서 흰색은 노란색으로, 노란색은 흰색으로 색을 바꾸어 보라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이 점피가 바깥에 있기 때문에 점큐는 안에 있기 때문에 이 바깥 부분의 이 색깔은 점큐의 영향을 받나요? 받지 않겠죠. 이 선분 OQ가 움직이면서 색깔을 바꾸는 부분은 이 작원으로서만 바꾸잖아요. 그죠? 그래서 이 작원의 바깥 부분, 이 부분은 바로 OP가 움직이면서 색깔을 바꿀 수밖에 없다는 거죠. 그러므로 30초마다 처음에 흰색이었으니까 바깥의 부분은 자, 다음은 노란색, 30초 후에는 노란색으로 될 것이고 다음 또 30초 후에는 흰색으로 바뀔 수밖에 없겠죠. 그러니 우리가 결론적으로 이 안의 부분만 면밀하게 조사를 해보면 된다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30초 후에 어떻게 될까요? 30초 후에는 이런 그림이 될 것입니다. 자, 보세요. 30초가 되면 P는 한 바퀴를 돌아서 자기 원래 위치에 다시 도달하고 점 Q는 C에서 바로 반대 방향인 여기에 중 Q가 위치하겠죠. 자, 그럼 보세요. P가 먼저 이렇게 움직이면 이 바깥의 부분은 원래 하얀색이었으니까 이 바깥 부분은 모두 다 노란색으로 바뀔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안에 부분을 보면 이 부분, 저 선분 AB 지름을 기준으로 이 위쪽 부분은 30초 동안은 점Q가 여기에서 요까지만 움직이기 때문에 여기서 요까지만 움직이기 때문에 위쪽에는 영향을 줄 수가 없겠죠. 따라서 OP가 지나가면서 이 하얀 부분을 모두 다 노란색으로 이렇게 칠할 것입니다. 자, 그러면 이쪽 아래쪽 부분은요, 먼저 동시에 출발하여 이 P는 바로 몇 초 만에, 바로 30초 만에 도착하기 때문에 전 P가 B까지 오는 데는 15초간 움직이겠죠. 그러면 이 점Q도 C에서 출발하여 15초까지는 무엇이다? 바로 노란색으로 색칠을 해 놓을 것입니다. 그런데 노란색으로 색칠을 해 놓다가 점피가 15초 만에 여기 왔다가 다시 15초 동안 자기 자리로 돌아가야 되니까 점큐가 노란색을 칠한 부분을 점피가 움직이면서 이쪽 바깥의 부분은 그대로 노란색으로 칠하지만 안쪽 부분을 점큐가 노란색으로 칠해 놓았던 것을 다시 점피가 지나감으로써 노란색이 바로 흰색으로 바뀐다는 거죠. 이해가 되나요? 바깥쪽은 그냥 전피의 영향을 받기 때문에 하얀색이라서 노란색으로 바뀌었는데 이 안쪽 부분에서 위쪽도 Q가 지나갈 수는 없잖아요. 그죠? 30초 동안 요까지만 가니까. 먼저 Q가 가면서 노란색을 칠해 놓았을 것입니다. 노란색을 칠해 놓았을 건데 점피가 여기서 15초 후에 지나가면서 이 점 Q가 노란색 칠한 부분을 다시 하얀색으로 바꿀 수밖에 없다는 거죠. 그래서 바로 30초 후에는
이런 형태로 나타날 수밖에 없다는 거죠. 이해가 되십니까? 자, 그러면 또 30초를 흘러가면요. 점P는 한 바퀴를 돌 것이고, 점Q는 여기서 이제는 반 바퀴만 돌겠죠. 30초 동안. 그래서 점P가 더 빠르잖아요. 그죠? 점P가 더 빨리 가니까, 점P가 움직이면 이제 이 바깥쪽 부분은 점P가 움직임 한 바퀴를 돌면서 모두 다 흰색으로 바꿀 것입니다. 맞죠? 노란색이었으니까 흰색으로 모두 다 바꿀 건데, 자, 이 안쪽은요, 안쪽은 얘가 움직이면서 먼저 P가 더 빠르기 때문에 빨리 움직이면 여기를 흰색으로 바꾸겠죠. 먼저 흰색으로 바꾸면서 지나갈 거예요. 근데 Q가 뒤따라가기 때문에 노란색이었던 것을 P가 먼저 지나감으로써 이 성분 OP가 지나감으로써 흰색으로 바꾸었는데 다시 Q가 뒤따라가기 때문에 다시 노란색으로 채울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아시겠나요? 그래서 이번에 30초가 경과할 때는 P가 지나가면서 안쪽을 흰색으로 바꾸는데 Q가 뒤따라가면서 노란색으로 바꾸어서 Q는 도착할 것이고 이 하얀 부분은 자 P가 한 바퀴 돌면서 노란 부분은 흰색으로 바뀌겠지만 이 하얀 부분을 다시 노란색으로 색칠을 하겠죠. 따라서 60초 후가 되면 60초 후가 되면 바로 이 바깥 부분은 원래 노란색이었는데 피가 지나가면서 모두 다 흰색으로 바꾸었고 이 자그러는 아랫부분은 원래 흰색이었는데 피가 지나가면서 노란색으로 바뀌었고 위쪽은 피가 먼저 지나가면서 노란색이었던 걸 흰색으로 바뀌었지만 Q가 뒤따라가면서 다시 노란색으로 색칠을 한 게 되겠습니다. 이해가 되시나요? 자, 이제 자, 60초가 지나서 P는 여기에 있고 Q는 여기에 있는데 이제 또 60초를 지나가 보면 P가 한 바퀴 돌므로써 이 바깥 부분 하얀색을 모두 다 노란색으로 칠하겠죠. 자, 그리고 P가 지나가기 때문에 이 부분은 절대로 이번에는 Q는 30초 동안 아래쪽만 움직이기 때문에 이 위쪽의 노란색은 P가 지나감으로써 무엇으로 되겠다? 흰색으로 되겠죠. 그리고 아래쪽 부분은 Q가 지나가면서 이 노란색을 흰색으로 바꾸겠죠. 흰색으로 바꾸면서 가다가 P가 바로 15초 후에 B를 통과하여 지날 때는 Q가 흰색으로 바꾸어 놓았기 때문에 다시 P가 지나가면서 노란색으로 바뀌게 될 것입니다. 따라서 그림은 이런 형태가 되겠죠. 바깥 부분은 P가 지나가면서 모두 다 노란색으로 바꾸고요. 요 안쪽에서 위쪽은 Q는 절대로 위쪽으로 갈 수 없죠. 여기서 여기까지만 오니까 아래쪽으로만 움직이니까 움직일 움직이기 때문에 여기에 색깔의 영향을 바꿀 수가 없고요. 바로 P가 움직이면서 흰색을 노란색으로 그리고 아랫부분은 Q가 움직이면서 P는 여기서 출발하고 Q는 여기서 출발하니까 Q가 여기를 흰색으로 바꾸어 놓았는 것을 P가 B를 지나면서 다시 노란색으로 바꾸었다는 것입니다. 아시겠나요? 자, 그래서 90초가 끝났습니다. 자, 이제 또 P가 한 번 더 움직여 보면요. P와 Q가 움직여 보면 자, 이 바깥 부분은 이제 P가 영향을 주니까 노란색을 모두 다 흰색으로 바꾸어 버리겠죠. 맞나요? 자, 그러면 이제는 모두 다 노란색으로 바꿔버리고 이 아랫부분은 Q가 30초 동안은 여기만 움직이기 때문에 이 부분도 무엇으로 바뀔 수밖에 없다? 흰색으로 바뀔 수밖에 없고 자, 동일하게 이 형태와 똑같겠죠. 이 형태와 요 윗부분은 똑같을 건데 P가 먼저 지나가면서 이 흰색을 무엇으로 바꿔준다? 노란색으로 바꿀 건데 Q가 지나가면서 그 노란색을 다시 흰색으로 바꾸게 됨으로써 결론적으로는 어떻게 된다? 처음 색깔대로 모두 다 흰색으로 돌아온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결론적으로 몇 초 후에
120초 후가 되면 120초 후가 되면 원상 복귀가 돼서 모두 흰색이 되고 다시 또 30초 후가 되면 바로 150초 후에는 이렇게 되겠죠. 그리고 바로 180초 후에는 이렇게 될 것이고 또 210초 후에는 이렇게 될 것이고 240초 후에 또다시 무엇이 되겠다? 모두 다 흰색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120초마다 주기가 발생하여서 원상복귀가 된다는 거죠. 그러면 500초 후에 노란색 부분의 넓이를 구해달라고 했거든요. 그럼 500초는 120초가 네 번만 있으면 480초잖아요. 그죠? 따라서 120초가 네 번 지나면 하얀색으로 모두 다 바뀌니까 다시 말해서 20초만 더 움직여 줘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결론적으로 20초 후의 넓이를 생각해야 되는 거죠. 20초 후의 넓이를. 자, 그러면 30초 후의 넓이가 노란 색깔이 이런 거니까 20초 후에는 어떻게 될지를 한번 고민해 보도록 합시다. 자, 그러면 20초 후니까요. P는 어디까지 오겠습니까? 얘를 한 바퀴를 30초인데 20초만큼 간다는 말은 바로 이 전체 원주 한 바퀴를 얼마만큼? 이 3분의 2만큼만 움직여야 되겠죠. 자, 30초가 한 바퀴인데 20초는 3분의 2만큼이니까 결론적으로 30초가 한 바퀴를 돈다고 했으니까 저 360도를 회전한다는 말이겠죠. 그러면 20초 움직이면 몇 도를 회전할까요? 바로 얘가 0과 0을 약분하면 1대 12가 되죠. 따라서 12배만큼 돼야 되니까 바로 몇 도를 움직이겠다? 240도를 움직인다는 거죠. 360도를 3등분 하면 하나가 10초에 120도를 움직이니까 20초에는 240도를 움직이게 될 것입니다. 자, 그러면 전피는 240도로 움직인다면, 자, 여기까지가 180도니까 바로 여기서 60도를 더 움직여 줘야 된다는 거죠. 60도만큼만 더 움직여서, 자, 전피가 바로 어디에 오겠다? 여기에 바로 전피가 올 수밖에 없다는 거죠. 여기까지. 그러면 Q는 20초 동안 몇 도를 움직이겠습니까? Q는요, 30도 동안은 몇 도만 움직이죠? 180도만 움직이잖아요. 그죠? 그러면 20초 동안은 얼마만 움직이겠습니까? 바로 30도에 180도란 말은 10초에 60도를 움직인다는 말이겠죠. 따라서 20초를 움직이려면 Q는 바로 어디에? 바로 여기서 C에서 출발해서 바로 몇 도만 움직이겠다? 120도만 되겠다는 것입니다. 이해되나요? 그러면 이 각이 요 각 전체가 몇 도가 되고 바로 120도가 되고 120도가 되고 자 P는 바로 240도를 움직여야 되니까 180도를 간 다음에 60도를 더 움직여야 되겠죠. 따라서 요 각 자체가 60도가 되고 요 각 자체도 60도가 되어서 Q는 120도를 움직이게 된다고 말을 할 수가 있겠죠. 이해되시나요? 무슨 말이냐 하면 P는 240도를 움직인다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180도를 움직인 다음에 여기를 몇 도를 더 움직여야 된다. 여기를 60도를 더 움직여야 되고 Q는 120도를 움직여야 된다고 했으니까 여기가 60도니까 이 부분도 몇 도가 돼야 된다. 60도가 된다면 120도가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아시겠나요? 자, 따라서 우리가 그림을 한번 그려본다면 노란색이 이렇게 될 거예요. 자, 바깥 부분은 전피만 영향을 준다고 했잖아요. 그죠? 그래서 바깥 부분은 전피가 몇 도만큼? 240도만큼 움직였으니까 이 색깔 전체가 노란색으로 바뀔 것입니다. 맞죠? 이해되나요? 그럼 정큐는 여기서 요까지 바로 몇 초 동안, 20초 동안 움직이는데, P는 여기서 출발을 하고, Q는 여기서 출발하니까,
바깥 부분은 Q가 영향을 못 주므로 여기는 모두 다 노란색이에요. 그러면 Q가 먼저 20초 동안 움직일 때 이 부분도 노란색을 칠하면서 움직이겠죠. 그런데 P가 지나가면서 이 노란색 부분을 어떻게 하겠다? 바로 흰색으로 바뀌어 버리니까 Q가 여기까지 올 때 노란색을 칠하고 이 부분을 P가 바로 20초 동안 움직이면 여기까지만 오기 때문에 이 노란색을 하얀색으로 바꾸어서 결론적으로는 이렇게 노란색이 칠해진다는 것을 알 수가 있을 것입니다. 아시겠나요? 따라서 이 부분에 바로 노란색 칠한 부분의 넓이를 구하면 되겠죠. 근데 조금 전에 이야기했지만 여기 60도, 여기 60도 각이 똑같잖아요. 그죠? 그러면 이 부분과 이 노란색을 색깔에 색칠된 부분의 넓이를 구할 바에는 이 노란색 부분을 이 하얀색 부분으로 옮겨가지고 이 부분을 제외시키고 이 부분은 제외시키고 이 부분까지만 생각한다면 결론적으로 이 큰 원의 반지름이 얼마입니까? 바로 10이잖아요. 10이면서 이 각 전체 AP, AOP 부채꼴 이쪽 삼각형 즉 이 하얀색 부분을 뭐하고 하얀색 부분에다가 누구를 집어넣자. 이 노란색 부분을 일로 떼다 붙이기 하자는 거죠. 이 부분의 넓이를 생각하면 되고 이 부분을 우리가 제외시키면 되겠네요. 따라서 이 큰 원의 바로 부채꼴 중심각이 몇 도인 240도가 되겠죠. 옆 180도에서 바로 60도를 더 가야 되니까. 그러면 240도는 180도 파이에서 바로 60도 3분의 파이만큼 더 가야 되니까 파이에서 3분의 파이를 더함으로써 얼마 된다? 부채꼴 자체가 3분의 4파이가 된다는 것을 알 수가 있겠습니다. 따라서 그 부채꼴 넓이는 반지름이 10짜리니까 2분의 1 R 제곱 세타로 가면 되겠죠. R이 10이라서 제곱이고 세타는 바로 240도에 해당하는 3분의 4파이 라디안을 곱해주면 된다는 것입니다. 아시겠나요? 자, 그러면 2와 4가 약분하면 2가 되고 10의 제곱은 100이니까 결론적으로 3분의 200파이가 된다고 말을 할 수가 있다는 거죠. 아시겠나요? 바로 여기에 떼다 붙이기를 했다는 것입니다. 여기가 왜 하얀색인 줄 알겠죠? Q가 움직이면서 노란색을 칠했지만 P는 여기까지 와야 된다. 여기까지 옴으로써 이 노란색 전체 중에서 여기까지의 노란색 칠한 부분을 하얀색으로 바꾸었기 때문에 노란색은 다음과 같이 나타나고 이 노란색 부분의 넓이를 구하기 위해서 따로따로 구하지 말고 이 부채꼴과 이 부채꼴은 자 반지름이 4이면서 중심각이 둘 다 몇 도인 바로 60도짜리잖아요. 그죠? 그래서 떼다 붙이기 하여서 이 부채꼴의 넓이를 구해주면 된다는 것입니다. 아시겠나요? 이 부채꼴의 넓이를 구하면 바로 3분의 200파이가 된다는 거죠. 자, 그러니 500초가 될 때 어떻게 색칠을 칠하는 것을 우리가 알기 위해서 바로 이 30초 단위로 어떻게 색칠을 하는지를 먼저 찾아보니까 자, 몇 초 후에 120초 후에 처음 하얀색 붕으로 돌아왔기 때문에 바로 주기가 120초다. 이렇게 설명을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아시겠죠? 627번입니다. 오른쪽 그림과 같이 단위원의 둘레를 10등분하는 각점을 자 P1, 2, 3, 4에서 P10까지 적었습니다. 자, 이때 P1의 좌표가 지금 1,0이에요. 자, 그럴 때 각 P1, O, P2를 세타라고 했을 때 코사인 세타부터 코사인 10세타까지의 합을 구해보라고 하죠. 자, 그러면 여러분들, 이 우리가 단위원과 동경과의 이 교점의 좌표를 우리가 삼각함수로 나타내 줄 수 있다고 했잖아요. 이 바로 동경, OP2의 동경이 세타이므로
P2의 동경을 어떻게 표현할 수가 있다고 했습니까? 자, 여기 세타의 각이 있으니까 결론적으로 코사인 세타, 콤마 사인 세타라고 말을 할 수가 있는 거죠. 맞나요? 코사인이 바로 X좌표고, 바로 사인이 바로 Y좌표가 되잖아요. 그죠? 따라서 우리가 동경 세타에 대해서 바로 반지름이 R일 때, R 코사인 세타, R 사인 세타로 나타낼 수가 있다고 했죠. 따라서 반지름이 1이니까 P2의 X좌표는 코사인 세타, P2의 Y좌표는 사인 세타가 되는 것입니다. 그럼 P3는 어떻게 되겠습니까? P3는 바로 이 각이 세타면 이 각도 세타가 되어서 P2, OP3의 동경에 대한 각의 크기는 이 세타가 두 개 모인 2세타가 되죠. 따라서 얘는 코사인 2세타, 사인 2세타로 나타낼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이해가 되나요? 자, 그런데 지금 이 단위원을 10등분 했잖아요. 그죠? 10등분 했어요. 그러면, 자, OP4까지는 몇 세타가 되고, 3세타가 되고, OP5까지는 몇 세타가 되겠습니까? 바로 4세타가 되겠죠. 자, 그러면 OP6까지가 바로 몇 세타가 OP5, OP6까지가 바로 몇 세타가 된다? 5세타가 되는 거죠. 5세타. 이해가 되나요? 자, 이 바로 각이 똑같게 우리가 열등분을 했잖아요. 그죠? 그러면 여러분들 이 P2와 P5 이 두 점의 좌표에 X좌표가 코사인과 영향이 있는데 그 X좌표가 서로 어떻게 되겠습니까? 바로 서로 Y축에 대한 대칭이 될 수밖에 없겠죠. 따라서 바로 이 P2의 X좌표와 P5의 X좌표는 바로 길이가 같고 중심으로 원점으로부터 왼쪽 원점 오른쪽으로 떨어져 있죠. 따라서 절대값이 같고 부호가 반대가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얘가 코사인 세타면 X좌표가 코사인 세타면 자 P5는 어떻게 된다? P5까지의 동경은 몇 세타가 되겠습니까? 바로 4세타가 되겠죠. 그죠? 이해됩니까? 이 P5의 원래 좌표를 표현한다면 코사인 4세타, 사인 4세타라고 표현할 수가 있는데 코사인 이 4세타가 바로 누구랑 똑같다? 이 코사인 세타의 P2의 X좌표인 코사인 세타와 절대값이 같고 부호가 반대니까 바로 마이너스 코사인 세타라고 말을 할 수가 있는 거죠. 이해되나요? 자, 그래서 이 코사인 세타와 바로 코사인 4세타의 합이 얼마가 된다? 바로 절대값이 같고 부호가 반대니까 바로 무엇이 된다? 0이 된다고 말을 할 수가 있다는 거죠. 이해가 되시나요? 아시겠죠? 절대값은 같고 부호가 반대니까. 그러면 P4는 어떻겠습니까? P4 또한 P4까지 동경은 몇 세타가 됩니까? 3세타가 되니까 얘는 사실 코사인 3세타, 사인 3세타가 되겠죠. 그런데 자 P3과 P4도 어떻습니까? Y축을 기준으로 서로 무엇이 된다? 대칭 관계에 있겠죠. 따라서 이 코사인 바로 3세타는 바로 P3의 X좌표 코사인 2세타와 절대값이 같고 부호가 반대가 된다는 거죠. 그러므로 코사인 2세타와 코사인 3세타도 어떻게 된다? 바로 두 값의 합은 0이 될 수밖에 없다는 거죠. 이해가 되나요? 그럼 마찬가지로 P7과 P10도 서로 X좌표가 절대값이 같고 부호가 반대가 되고 P8과 P9도 서로 절대값이 같고 부호가 반대가 되겠죠. 이해가 되나요? 그러면 이 바로 이 OP6이라는 것은 결론적으로 요 좌표는 얼마 됩니까? 사실 여기까지가 5세타니까 전피는 바로 코사인 6 5세타, 5세타 콤마 사인 5세타가 되겠죠.
그런데 이 좌표는 바로 x좌표가 마이너스 1, y좌표가 0이 되어서 바로 이 코사인 5세타 자체는 마이너스 1의 값을 가지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 바로 P1은 어떻게 되겠습니까? P1은 이 P1의 좌표는 동경이 0도라고 봐도 되겠지만 한 바퀴 돌아서 무엇? 2파이로 봐도 되겠죠. 근데 그 2파이가 바로 몇 세타가 되겠습니까? 바로 10세타가 되는 거죠. 따라서 P1의 X좌표는 코사인 10세타, Y좌표는 사인 10세타로 봐도 된다는 것입니다. 이 10세타가 바로 2파이니까. 그러면 얘가 바로 얼마 되고 1이 되고 얘가 바로 0이 되니까 결론적으로 코사인 5세타와 코사인 5세타와 코사인 몇 세타도 10세타의 합도 얘가 바로 마이너스 1이고 얘가 바로 1이니까 이 또한 0이라는 거죠. 그럼 조금 전에도 했지만 7하고 10까지가 같아 x좌표가 절대값이 같고 부호가 반대니까 자 P7은 무엇으로 볼 수 있나요? 코사인 6세타로 P10의 동경은 무엇으로 볼 수 있나요? 바로 코사인 9세타로 볼 수가 있겠죠. 자, 그것 또한 0이 되고요. 맞나요? 그러면 P8과 P9는 P8은 코사인 X좌표가 코사인 7세타, P9는 바로 코사인 8세타로 봐서 그것 또한 바로 X좌표는 서로 절대값이 같고 부호가 반대가 되죠. 자, 따라서 여기 보시면 자, 세타만 보면 세타, 2세타, 3세타, 4세타, 5세타, 6세타, 7세타, 8세타, 9세타, 10세타까지를 모두 더할 수 있으니까 그 값은 얼마가 된다? 0이 된다는 것을 알 수가 있다는 거죠. 아시겠나요? 저 코사인 세타는 서로 무엇입니까? X좌표니까 P4와 P3이 X좌표가 바로 절대값이 같고 부호반대 P5와 P2도 X좌표가 절대값이 같고 부호반대 P6과 P1도 바로 X좌표가 절대값이 같고 부호반대 P7과 P10도 X좌표가 절대값이 같고 부호반대 P8과 P9도 X값이 바로 절대값이 갖고 부호가 반대가 되니까 각각 0이 됨으로써 전체 코사인 세타부터 코사인 10세타까지의 모든 합은 얼마가 될 수밖에 없다? 0이 될 수밖에 없다는 것을 알 수 있다는 것입니다. 아시겠죠? 바로 우리가 동경과 이 다리원과의 이 교점의 바로 좌표를 세타를 이용한 삼각함수로 표현할 수가 있는데 원래 코사인 세타는 x좌표, 사인 세타는 y좌표와 관계가 있다고 했죠. 그죠? 그래서 코엑스 이렇게 이야기하잖아요. 그죠? 그래서 그 점을 코사인 세타, 사인 세타 바로 x좌표는 코사인의 동경, y좌표는 사인의 동경을 붙여줘서 생각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아시겠죠? 자, 이번 시간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다들 수고 많았습니다.